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의 개념과 가업승계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와 전략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한 주에 한 개의 경영권을 이렇게 채택하고 있죠. 외국 같은 경우는 경영권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1주식당 10개의 의결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은 재산과는 별개로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경영권을 승계하는 의결권, 그리고 그 가업승계 주식은 이건 재산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재산이라는 의미는 개인에게는 자산이지만 또한 국가에게는 세금의 원천이 되는 텍스입니다. 텍스. 그래서 주식의 소유권, 이 재산권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창업자의 어떤 가치관, 이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죠. 그래서 이런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 가업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 가업 승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업 승계가 어려울까? 사실 이 성공적인 가업 승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업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는 성공적으로 가업 승계가 돼야만 기업이 유지되고 고용도 유지되고, 그리고 기업주는 모든 걸 바쳐서 우리 회사를 키워놨는데 이게 제대로 승계가 안 되면 누가 사실 기업할까 하는 생각을 하죠. 사실 이 가업 승계를 저희가 검토하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제도들이 많이 미비한 점이 있고 해외에 있는 어떤 제도들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아마 올해도 입법 발의를 좀 할 것 같은데, 가업 승계는 매년 사후 관리를 줄여달라, 또는 공제 금액을 늘려달라, 대상 기업을 확대해달라, 이러면서 계속 입법 발의가 되고 있죠. 여기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제일 어려운 게 이 세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세하고 증여세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업승계 자체를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원과 종업원의 갈등. 이거는 좀 내부적인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세 번째가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가업승계를 하고 싶어도 거래처 물량이 축소되고 이러면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수익성이 악화되면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또 선친과 가족 간의 관계,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친께서 아무 생각 없이 승계자녀는 한 명인데 형제분들한테 지분을 많이 나눠놔가지고 지금 와서 서로 다투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기관 자금 활용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타까지 합치면 한 2.2%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명주식, 지분이 곤란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쩔 수 없이 몇 명 이상이어서 지인들한테 해놨다가 지금 오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 지분이 엄청 복잡해지고, 그래서 승계도 못하고 이두저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 보고서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아마 이 표가 20년인가 이때 나온 건데
사실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달라졌겠지만 큰 맥락은 이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준비 없이 어떤 가업 승계가 오면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업체도 대표님께서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가업 상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없는 가업 승계가 되면 첫 번째는 주식이죠. 주식. 아무런 준비 없이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주식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이 주식은 뭐 아시다시피 외부에 팔리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상속 재산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속세는 50%죠. 이 50% 이제 최고 세율을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도 실제로 법인의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죠.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유족 보상금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 이제 기업이 영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주가 없어지니까 외부의 압박도 있습니다. 창업주가 없어지면 이 매출처가 이제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금융기관은 또 이제 대출 갚으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물납을 하거나 혹은 이제 금매로 팔거나 뭐 담보를 잔뜩 받거나 그런데 이미 이제 담보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죠. 이렇게 되면 은행도 이제 대출 갚아라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주식의 물납은 이제 지금은 받진 않죠. 아무 재산이 없을 때 이제 비로소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받아도 처분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했다면 주식을 가지고 이제 상속 감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은 돈을 모아서 이제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 분산으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이제 준비하지 못하면 이 지분은 이 지분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재산인 줄 알고 다 달려들어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영도 안 되고 또 회사는 이제 흑자 도산의 가능성도 있고 또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납세 재원의 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상속세는 이제 현금으로 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얘기하죠. 상속세는 현금이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정말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OECD 국가의 상속세를 좀 알아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50%죠. 일본은 55%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45%입니다. 미국, 영국은 40%고 독일, 벨기에는 30%입니다. 칠레는 25%고 그리스, 네덜란드는 20%입니다. 덴마크는 15%고 스위스는 7%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4%고 캐나다, 폴란드, 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한 10개국 정도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OECD 국가들의 어떤 추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상속세가 50%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부담이 엄청 크죠.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유동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기업주나 이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이제 법인에 한정해서 총 자산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이제 80% 이상이 비상장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이죠. 유동성 자산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세가 딱 발생한다. 이걸 내야 되는데 이걸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은 이제 문제가 뭐죠? 이게 이제 매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팔리기라도 하면
사실 이번에 이 삼성이 상속이 개시되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죠. 일단은 이제 그림에 대한 거, 너무 많으니까 이 반강제로 기부했죠. 예, 이 그림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리움 박물관 자체, 이 이건희 회장님의 이 그림을 모은 자체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이제 박물관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그 일부는 상속세 때문에 이걸 기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이재용 부회장님이 주식을 또 팔아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상장 주식은 그나마 좀 팔리니까 이게 괜찮은 건데, 사실 그렇지만 이 상장 주식도 이걸 판다는 거는 이 경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가치도 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이 비상장 주식, 우리는 사실 대부분 이 비상장 주식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건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들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이 부동산이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이 부동산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 예전에는 사실 이 부동산이 쌌었죠. 사실 그때 이 구입한 부동산 이 가치가 많이 올라서 실제로 이 상속세로 내게 되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세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준비 없는 가업 승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가업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못했던 회사 하면은 제가 예로 넣어놨지만 이제 농우바이오하고 이제 37 이 두 회사가 진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가업 승계가 이제 준비가 미비해서 경영권을 뺏긴 이제 사례죠. 이 두 회사가 이 농우바이오와 이제 37. 농우바이오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종자, 묘목 이런 걸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농우바이오나 이제 37을 얘기할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농우바이오의 스토리를 이제 잠깐 보면 이 대표님이 타계하고 상속세가 한 1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1200억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못 내서 이 경영권을 매각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습니다. 이 상속할 때 이 할증이 20% 혹은 30%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가 아니고 60%, 65% 이렇게 상속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5%의 이제 세금을 내려다 보니까 아무리 뭘 이렇게 하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우바이오, 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속세 때문에 결국 이 경영권을 매각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사례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 37, 너무 잘 아시죠? 이 37은 우리 사주 조합 뭐 이런 것도 또 있지만 사실 이 37이 가업 승계가 못된 이유는 이 사전 증여를 잘못했습니다. 이 사전 증여를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늘 이 사전 증여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사전 증여를 하면 이제 상속에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합니다. 뭐 유상감자나 이익소각도 사실 사전 증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익소각을 통해서 세금 없이 이익여금을 환원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익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텍스 프리를 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증여는 반드시 이제 상속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은 그 회장님이 뭐 370억인가요? 이 금액을 이제 사전 증여했죠. 자녀하고 이제 직원들한테. 그래서 뭐 이 직원의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직원한테
370억을 사전증여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상속은 이제 10년간 합산이 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아시는 상속인 외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임직원, 이 임직원들은 이 상속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5년, 이제 5년 동안 이제 합산이 되죠. 우리는 사실 이 5년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근데 이 회장님이 5년 안에 유보하신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임직원한테 줬던 그 부분도 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고 이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0억 정도 나온 세금을 이제 못 내고 결국은 회사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이제 막대한 세금 때문에 물론 그 사전증여 재산을 제외한 세금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사점을 우리가 보면 이 사전증여는 절세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자녀한테 주식을 좀 나눠주고 이제 주가가 낮으니까 자녀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3년 미만이면 이제 주식 가치가 낮지 않습니까? 왜 낮을 때 나눠줄까? 왜냐하면 이제 낮은 자산은 이제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하더라도 합산되는 금액이 이제 적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증여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우바이오나 이제 37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업승계를 못한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준비 없이 또 이제 사전증여를 그래서 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돈입니다. 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금융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의 대비를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이 금융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자산을 좀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금융상품을 좀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신보험을 활용하든 뭐 정기보험을 활용하든 이 금융보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외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든 간에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 금융과 이 텍스를 융합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이렇게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업승계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이 어려운 거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이제 가업승계 조세 지원 제도들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